자,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쪽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에 대해서 일단은 토지와 건물을 임대차를 할 수가 있는데 토지나 건물 임대차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최단 기간에 관한 규정, 토지도 규정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장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둘 다 없습니다. 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이것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이 소멸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멸 통고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소멸을 통고로 했는데 임대인이 소멸 통고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소멸 통고를 하면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소멸 통고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요거 1월이 임대인이 받고 1월이 경과되면은 임대차가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입니다. 동산에 대해서 해지하게 되면 5일이 지나면은 그러면 임대차가 소멸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6.15 남북공동성명이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6.15 남북공동성명.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죠.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되겠습니다.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15일에서 3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만료가 됐는데 임차인이 계속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왜 안 나가고 쓰세요? 이의 제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을 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을 본다. 단,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됐지만 딱 하나,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갑니다. 그러면 법정갱신되면 6.15가 적용된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6.15가 적용된다. 자, 이제 헷갈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얼마를 보장합니까? 1년 6월 보장이에요. 1년 6월. 지금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얼마를 보장합니까? 6.15가 보장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얼마를 보장한다? 2년 보장, 2년. 상가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얼마를 보장한다? 그건 또 아는구나. 큰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서 법정갱신은 모두 4번 나옵니다. 다시 법정갱신 몇 번이라고요? 4번. 근데 기간이 다 다르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도 통일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4번 나오는데 4번 다 따로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좀 잘 좀 따로따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서 비용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으로서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있고 유익비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두 개 다 달라고 하시는데 전세권에서는 필요비는 달라고 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권이 없고 유익비 청구권만 있는데 임대차는 두 개 다 달라고 해요. 필요비도 달라고 할 수 있고 유익비도 달라고 할 수 있고 두 개 다 비용 상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전세권하고 임대차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일단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임대인 요 임대인으로부터 지금 동의를 받아 부착을 했다 이거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부착을 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착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동매라 그래요. 무조건 사달라고 하면 안 되고 동매의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가 잘못됐군요. 자,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계약이 임대차가 만료가 돼야 돼요. 임대차 만료 시 지상물이 현존합니다. 지상물이 현존하면 여기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했어요. 임대인이 갱신 거절하면 여기에 대해서 뭘 요구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이것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사주세요라고 그러면 바로 지금 사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시가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권이니까 사주세요 그러면 사줄 의무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지상물이 지금 어떤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 임대인한테 임대인한테 필요가 없다. 경제적 가치가 없고 임대인한테 필요가 없어도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인한테 필요가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데 건축했다. 그거 무허가다. 그거 미등기다.
무허가 미등기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고 건축했다 하더라도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토지와 제3자 토지에 건물이 걸쳐 있습니다. 임대인 토지와 3자 토지에 건물이 걸쳐 있다 이거죠. 임대인 토지와 3자 토지에 건물이 걸쳐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 청구 못합니다. 임대인 토지와 3자 토지에 걸쳐 있다면 건물 매수 청구 못한다.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 하겠더니 구분 소유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구분 소유 건물로 등기된 경우 임대인 토지 위에 있는 것은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건데요. 여기가 임대인 토지입니다. 여기는 3자 토지예요. 자, 그래서 임대인 갑, 3자 병, 임차인 을이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토지하고 3자 토지에 걸쳐서 건물이 있는 거죠, 지금? 임차인 을이 건물을 갖다가 임대인 토지와 3자 토지에 걸쳐서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매수 청구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근데 구분 소유 건물로 등을 구분 소유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101호, 여기 102호, 여기 103호, 그 다음에 여기 104호, 여기 105호. 그래서 여기 103호까지는 임대인 토지니까 여기 요 103호까지 요거 사주세요. 요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임대인 토지와 3자 토지에 걸쳐 있다면 이렇게만 준다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 토지와 3자 토지에 걸쳐 있는데 구분 소유로 건물이 등기됐다. 이렇게 단서가 붙으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프린트물을 먼저 풀고 추가로 할게요. 자, 7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세요. 프린트물 7번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자,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옳다? 3번이 맞네요. 7번 1번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해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 그런 겁니다. 이런 거는 매수 청구가 안 되는데 제가 그 포항학원에 그 건물이 임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원이. 근데 그 학원에도 칠판이 이렇게 달렸어요. 그럼 제가 거기 건물 임대인 보고 우리 학원에 있는 그 칠판 사가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강의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 따름에 설치한 칠판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 목적 때문에 설치된 것은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임차 토지상에 설치한 화해 판매용 쇠파이프 골격 비닐하우스. 자,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쇠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고 뽑으니까 뽑아져 안 뽑아져? 뽑아져. 그거 뽑아지면 매수 청구가 안 돼. 하니까 뽑아지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뽑아져 버리면. 그 바람 불면 또 휘끄러륵 하고 넘어가요. 또 그게 또.
그래서 그 화해 판매용 쇠파이프 골격 비닐하우스 그거 매수 청구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임대인에게 소용이 없어도 그 건물은 매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맞는 거고요. 바로 요거죠.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임대인이 필요 없어도 매수 청구 대상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합의 동그라미 임대차 계약을 해약을 하고 임차인이 자진해서 철거하기로. 이거는 합의했다라는 말은 보상을 했다는 소리예요. 합의했다는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원래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철거하라 이거는 안 돼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임차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차인이 철거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해놔도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효예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합의를 하고 철거하기로 한 것은 정당한 보상을 한 겁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다섯 번째,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다. 여기 보니까 임대인 토지와 3자 토지에 걸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라 그러면 뒤에 단서가 더 붙어야 돼. 뭐라고요? 구분 소유로 등기됐다. 이게 추가로 나와야만이 되고요. 이 말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구분 건물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통으로 등기된 거니까 지금 임대인 토지와 임차인 토지에 걸쳐 있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통으로 등기된 것은 매수 청구가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이제 거기 이 8번 들어가기 전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판례가 자, 지금 이제 원래 임차권을 민법 621조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제 임차권 등기를 잘 안 해주니까 문제죠. 임대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잘 안 해주다 보니 임차권 등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거절하게 되면 뭐 어떻게 따로 뭐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는 그러다 보니까 622조에다가 특례 규정을 하나 두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두고 있어요. 임차지상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임차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토지는 그러니까 임대인 갑이죠. 임대인 갑의 토지예요. 여기에 임차권에 의해서 을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했다 이거죠. 보존 등기를 을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지금 너의 땅 위에 서 있는 거죠? 갑 땅에 서 있으니까 너의 땅 위에 건물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위해서 이렇게 보존 등기라면 622조가 이 건물을 위해서 이 땅은 지상권이 아니라 임대차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건물을 위해서 이 땅은 임차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3자에게 이렇게 대항력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622조 특례 규정이 발생합니다. 등기 안 했는데 임차권 등기 안 했는데 임차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뭘 하게 되면 보존 등기, 건물에 대한 신축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임차인이 했죠. 누가 했다고요? 임차인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건물을 위해서 임차지상에 있는 이 건물을 위해서 이 땅은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본다. 그래서 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622조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이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멸실이 됐는지 지진으로 인해서 멸실이 됐는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건물이 멸실이 돼버렸어요. 어떤 원인이냐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입니다. 만료 전에 건물이 멸실됐다 또는 후폐했다. 자, 후폐가 뭘까요? 후폐는 이게 썩어서 흐물흐물해진 상태를 후폐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썩어서 흐물흐물해졌을까? 목조겠지, 목조. 판잣집 같은 거. 지금 우리 민법이 만들어진 건 195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960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했는데 195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판잣집이여 경상도 아가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판잣집이 후폐한 거야.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그게 후폐라고. 그러니까 판잣집이 이렇게 비를 오래 받고 그러니까 썩어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많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건물이 멸시되거나 후폐해서 이렇게 썩어지는 그런 상태였을 때는 그럴 때에는 대항력을 잃는다 이렇게 됐어요. 대항력을 상실한다. 자, 그래서 임대차 기간 만료 뭐라고요? 전 임대차 만료 전에 건물이 멸시되거나 후폐해서 썩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이게 만들어진 법률이 195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후폐라고 말을 썼죠. 후폐. 들어보기 처음 들어보네. 그렇죠? 판잣집이 썩었대.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한다. 자, 그럼 문제 8번 풀어보십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민법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따른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다 알려줘도 돼. 어찌 뭐 그러는 거야. 답을 다 알려줘도 돼. 화난 거 아닙니다. 아이 이제 8번 1번 임차인이 지상시설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며 자 여기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이라는 건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적 효력 발생했다. 사달라고 요구하면 사줄 의무가 발생했다. 그런 소리예요. 형성권이며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철거한다. 이런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말은 무효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중축 부분이나 거기 독립성이 없대요.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물이죠. 뭐. 그 다음에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를 거기 중축 부분이나 다음에 컴마가 찍어졌으니까 앞과 뒤는 끊어진 거 연결된 거 아니에요. 컴마 뒷부분. 그 다음에 임대인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등기를 한 후 그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멸실한 때에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여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건물이 멸실하거나 후폐하면 대항력을 뭐한다? 상실한다. 다 알려준 거예요. 다 답을. 자, 4번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부증액. 자, 부증액이 뭐냐면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지 않겠다, 지료를 올리지 않겠다, 증액을 하지 않는다. 부증액에 대한 특약을 임차인이 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임 부증액에 대한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의 유지가 시리 측에 반하는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공평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부증액을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식에 반할 정도로 사정 변경이 있대요. 그럼 올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형평 원리상 당연히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맞다. 아무리 특이하게 했다 하더라도 증액이 가능하다. 자, 다섯 번째. 대지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차가 없이 박스 적법한 임대차가 없어요. 그 대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더라도 대항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임대인이 그렇게 토지 소유자 그렇게 하죠. 왜 내 땅에다 건물을 무단으로 짓고 지랄이야? 철거해. 뭘 요구한 거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배제 청구 내 토지에서 철거하고 그 땅 돌려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대항력은 생기지 않는다. 맞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관련 내용을 쭉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대차에서 볼 건데 전대차가 동의를 받아서 하는 전대차가 있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전대차가 있고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고 하는 전대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 172페이지에 하단부에 가니까 양도 전대차로서 거기 372페이지죠. 372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거기 동그라미치나 동의 없는 동의가 없는 전대차가 무단 전대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를 볼게요. 요 임대인의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지금 전대차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는 사법상 효력은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사법상 효력이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 했더니 임차권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차권 해지 사유에 해당되고 임차권 해지 사유이기 때문에 소멸 통고를 하면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갑이 임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을이 임차인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임차 부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지금 어떤 특정인과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 전대차 계약이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을과 병 사이에 전대차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을과 병 사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 다만 이 전대차는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해서는 무효. 당사자 간에는 유효. 그러면 당사자 간에는 유효니까 요 임차인은 요 임대인으로부터 요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요 병을 우리가 전차인이라고 하는데 요 전차인이 편안하게 부동산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요 상태는 동의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한테는 무효예요. 무효다 보니까 임대인이 요 전차인 보고 지금 손해배상 임대인이 이 전차인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했더니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이라는 게 뭐냐면 월세 차임, 지료 내라는 겁니다. 월세 내라 또는 지료 내라 또는 뭐 차임 내라 이런 거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월세 지료 차임 달라고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 안 되는데 요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거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갖다가 계약을 해지했어요.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저 전차인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고요? 계약 해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는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차인한테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계약 해지했나 안 했나를 잘 보셔야 돼. 다시 문제를 줄 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말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발생하고요. 해지했다는 말이 안 나오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은 되지 않는다. 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서 월세 정상적으로 잘 받아가니까 손해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월세 받고 부당이득도 발생. 이 사람이 낼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은 이제 임차인한테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계약을 해지를 이유로 전차인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계약 해지했다는 말이 붙으면 할 수 있고 이 말이 안 붙으면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고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케이스는 지금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 행사 못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9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9번 볼게요.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의 동의 없이 잠깐만 누가 임대인이에요? 을입니다. 우리가 임대인을 지금까지는 갑이라 그랬는데 여기 문제에서 을로 줬습니다. 문제 거꾸로 푸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갑이고 임대인이 을로 줬습니다. 이거 바꿔놨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이렇게 바꿔서 몇 번 나왔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갑, 을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예. 동의 없이 중요한 건 동의 없이입니다. 동의 없이 임차물의 전부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것은 뭐가 틀렸다? 3번. 1번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은 임대인이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한 계약도 을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슬롯이 자릅니다. 자기 자신들끼리는 그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뭐하다고요? 유효. 요거 요 을과 병 사이에는 전대차가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래서 임대인한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을과 병 지금 거기는 문제가 이걸 바꿔놨구나. 지금 임차인이 갑으로 돼 있죠? 임대인이 을로 돼 있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래서 갑과 병을 위해서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갑은 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임차인 갑은 병을 위해서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당연히 있죠. 전대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갑의 무단전대가 을에게 배신적 행위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데 이런 경우에요. 지금 그 어떤 부부가 지금 임대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 명이 갑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남편이 떠나면서 을 앞으로 임대차를 넘기고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단으로 승계가 일어났어요. 동의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럼 이게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 동의를 안 받고 왜 남편에서 당신 명의로 마음대로 바꿨냐 이러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같이 있다가 떠났대요. 그래서 그냥 부인이 그냥 그걸 그냥 떠안았대, 그냥 승계했대. 그러니까 그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지 사유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판례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불법 점유인 건 맞아요. 그런데 부당이득, 월세 차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이 주어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월세 지료 차임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받으려 그러면 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임차인과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서 전차인에게 그 병에게 월세 지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주어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안 됩니다.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을은 병 보고 내 부동산에서 나가라라고 해서 방해 제거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왜? 임대인 을 입장에서는 자기 임차 부동산에 병이 점유하는 건 무단 점유고 불법 점유니까 내 부동산에서 나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방해 배제 청구입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5번 을이 갑에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유월의 경과 없이 즉시 해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임대차 이렇게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가 이렇으면 임차권 해지 사유인데 소멸 통고하면 이건 즉시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대인이 통고했다 그래서 6월의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소멸 통고를 하면 즉시 이 소멸의 해제 효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그렇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은 374페이지를 보세요. 374페이지 맨 꼭대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동그라미 칩니다. 동의 있는이라고 하는 말. 동의 있는 적법 전대다라고 하는 거. 이번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했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지금 이렇게 임대차를 했고 임대차 목적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차인 을이 지금 병과 전대차를 했네요. 단 이거는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가 일어났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병은 이 병을 우리가 전차인이라고 부르는데 요 전차인 병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착을 한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착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허용합니다. 그래서 일명 동매가 나왔네. 자, 그다음에 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을 대위해 가지고 임차인을 갖다가 대위해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된다.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민법에 대위한다는 말이 나오면 다 된다라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 가지고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임대인이 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차인은 이렇게 임대인한테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한테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직접 의무 이행한다는 말은 월세, 지료, 차임을 직접 임차인에게 내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대인이겠습니다만은 전차인이 이 전대인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의무 이행한다는 말은 지료, 차임, 월세를 직접 낼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를 소멸시켰습니다. 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이 임대차를 갖다가 소멸시켰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가 소멸하더라도 이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를 소멸시키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발생한 이 전차권은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하고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끝났습니다. 임대차 기간하고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됐습니다. 임대차 기간과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됐을 때 이 전차인이 직접 목적물을 임대인한테 직접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임차 목적물을 요 임차인 전대인에게 넘기지 않고 막바로 임대인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하면 이 전차인은 요 전대인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 의무는 면한다. 임대인한테 줘버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전대인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개월 과정은 마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집 단원별 문제집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거고요.
단원별 문제집이 진행되고 나면 3주차부터는 이제 프린트볼 한 장씩 나가서 전범위 쪽지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락이 나면 손바닥을 때릴 겁니다. 농담이고요. 어찌 여러 선생님들은 손바닥을 때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냥 쪽지 시험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범위 근데 내가 시험을 보면 자꾸 답을 달라 그래서 내가 이게 환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 보는 건 괜찮은데 답을 달라고 자꾸 올려달라 그래서 그럼 시험 문제 답이 같이 올라가면 이게 시험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매일 정리도 답을 안 주고 싶은데 자꾸 인터넷에 달라고 자꾸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쪽지 시험을 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또 보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답 달라고 또 계속 그럴 거란 말이지 또. 그래서 생각 좀 해봅시다. 3주차에 시험 보는 걸 좀 생각 좀 해보자 일단. 일단 쪽지 시험을 보는데 이 해답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그걸 간단하게 이것처럼 풀어줄 거란 말이에요. 풀어줄 거기 때문에 굳이 해답이 필요 없는데,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동영상 보면 되는데 왜 자꾸 해답을 달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강의는 안 듣고 문제만 뽑아서 본다는 소리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예상 문제, 단원별 예상 문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